JTBC 스튜디오가 숨을 멈췄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가르고 책임의 선을 가늠하던 냉정한 화면 위로 갑자기 온기가 내려앉았다. 2025년 11월 5일 저녁,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예고에 없던 이름이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손비나. 그는 인사 대신 짧게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들었다. 준비된 건 단 한 곡,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오늘은 썸마오. 첫 음절이 공중에 떠오르자 회색조의 스튜디오가 색을 되찾았다. 그 장면은 60초였다. 그러나 단 1분이 사람의 하루와 방송의 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 정확히 보았다. 리허설 때부터 감돌던 긴장감은 설명 가능한 감동으로 번졌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큰 제스처를 피했다. 고음을 세게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모음을 길게 열어 청자의 가슴에 자리를 내주고 문장 끝을 단정히 닿지 않은 채 반박을 남겼다. 그 반박의 빈틈으로 시청자의 하루가 스며들었다.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의 날카로운 잔상들, 급정거와 경적, 멈춤과 충돌의 교차가 만들어낸 긴장 속에 한 줄의 노래가 조용히 깃발처럼 꽂혔다. 오늘은 어떻게든 버텨보자. 구호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꾹꾹 눌러쓴 문장처럼 들렸다. 한문철 변호사의 탄성이 먼저 튀어나왔다. 라이브 맞죠? 사실 확인에 철저한 진행자의 본능 같은 한마디는 곧 증언이 되었다. 옆자리의 조나단은 리듬에 맞춰 어깨를 천천히 들썩였다. 차분했던 패널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였고 제작진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박수보다 먼저 들린 건 숨이었다. 방청석의 한켠에서 얇은 들숨이 쓸려오더니 그 조용한 숨이 곧 스튜디오 전체를 덮었다. 감정은 종종 박수보다 조용하다. 이날은 유난히 그랬다. 데이터는 냉정하게 그 60초를 증명했다. 해당 구간의 실시간 시청률 곡선은 날카롭게 솟았고 JTBC가 프로그램 역사에서 손꼽는 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내부의 전언이 흘렀다. 포털 실시간에는 손비나, 블랙박스 리뷰, 오늘은 썸마오가 연이어 붙었고 12시간 만에 공개된 짧은 클립이 100만을 넘어섰다. 숫자만의 이야기였다면 쉽게 잊혔을지 모른다. 하지만 댓글의 톤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교통 프로그램 보다가 올 줄은 몰랐다. 지금 내 하루에 필요한 말이었다.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목소리.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치유였다. 시청자들은 명확했다. 단순한 인기의 순간이 아니라 효능의 순간. 음악이 텔레비전의 정서를 바꾸고 심박을 낮추는 흔치 않은 순간을 목격했다는 고백이었다. 무대를 해부해보면 답은 디테일에 있었다. 스튜디오 환경에 맞춰 윤환을 뺐다. 리버브를 과하게 쓰지 않고 호흡 소리를 은근히 남겨 문장 끝에 체온을 살렸다. 건반은 코드를 위로 쌓는 대신 보이싱의 간격을 넓혀 공간을 만들었고 현악은 울지 않고 숨 쉬는 톤을 택했다. 그래서 음량을 높이지 않아도 메시지가 흘러내리지 않았다. 드랍 대신 서사, 장식 대신 밀도. 방송 제작의 문법과 음악의 문장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같은 화면 안에서 공존하게 하는 설계였다. 손비나의 태도 역시 이 무대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장된 손짓으로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았다. 문장과 문장 사이, 쉼표의 길이를 믿었다. 화면을 압도하기보다는 화면 바깥의 사람에게 도착하는 길을 고집했다. 그래서 노래는 크지 않아도 멀리 갔다. 스튜디오의 카메라가 잡아낸 건 호들갑이 아닌 도착의 증거들이었다. 진행자의 놀란 눈, 패널의 미소, 스태프의 침묵, 방청석의 얇은 들숨. 음악이 사람에게 닿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한 프레임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 깜짝 무대는 철저히 비공개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섭외가 내부에 공유되던 날, 스태프 단체방에는 말줄임표가 유난히 많았다.
손비나 씨가 수락했습니다. 리허설은 최소 인력으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뮤지션의 입장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동시에 지키려는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을 믿고 맡기는 용기. 바로 그 선택이 교통사고라는 차가운 현실과 노래라는 따뜻한 위로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장면을 가능하게 했다. 방송문화 평론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대중감정의 촉매라는 표현을 썼다. 노래 한 소절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고 시청자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가지를 빠뜨린다. 촉매는 자신도 반응한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스튜디오의 공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듣는 사람들의 하루의 조용한 흔적을 남겼다. 퇴근길의 피로가 조금 옅어지고 사고 소식으로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지고 내일의 걱정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작고 분명한 변화를. 오늘은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문장을 노래로 바꾸면 일어나는 일, 그 실제를 TV가 포착해냈다. 이날의 1분이 유난히 강렬했던 이유는 대비였다. 차선 변경의 타이밍, 제동거리, 도로의 구조와 시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던 화면 위에 계량할 수 없는 마음의 체온이 얹혔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엄격한 질문 사이로 같은 속도로 숨을 쉬자는 권유가 들어왔다. 긴장과 안도, 분석과 위로, 경고와 격려가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물렸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붙잡는 마음의 손잡이가 우연히도 이 프로그램의 프레임 속에 딱 맞게 들어왔다. 무대 뒤의 이야기는 더 소박했다. 방송이 끝나고 손비나는 자신의 계정에 짧은 인사를 남겼다. 뜻밖의 초대였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썸마우 웃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비슷한 톤의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도 오늘 버텼다. 목소리 덕분에. 교통 프로그램을 보며 얻은 건 안전수칙만이 아니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 같은 것이었다. 시청자들은 그걸 정확히 알아챘다.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반향은 컸다. 예능, 교양, 심지어 뉴스 특집까지 손비나를 다시 부르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 돌았다. 그는 단순한 시청률 자판기가 아니었다. 폼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부스터였다. 하지만 이 표현 역시 충분치 않다. 에너지는 어느새 소모되기 마련이지만 이날의 일부는 남았다. 다시 돌려보고 싶은 프레임이 되었고, 다시 떠올리고 싶은 문장이 되었고, 다시 부르고 싶은 호흡이 되었다. 무대를 다시 재생하면 가장 먼저 귀에 걸리는 건 소리의 크기가 아니다. 숨의 길이다. 첫 소절의 흡기, 다음 소절의 내기, 문장과 문장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반박의 여백. 이 미세한 길이가 스튜디오의 시간을 천천히 늦춘다. 분석의 속도는 줄고, 듣기의 깊이는 늘고, 시청자의 심박은 반박자씩 낮아진다. 촬영 감독의 팬닝도 빨라지지 않는다. 카메라는 그저 기다린다. 도착을, 혹은 도착했다는 징후들을. 음향 설계는 절제의 교과서였다. 노이즈 게이트를 조심스럽게 걸어 호흡의 질감을 살려두고 저역을 과감히 비워 말에 윤곽을 세웠다. 그래서 고개를 치켜 세우지 않아도, 스튜디오 모니터의 볼륨을 올리지 않아도 가사가 살아 움직였다. 오늘은 이라는 두 박의 간격에 오늘의 무게가 들어앉았고, 썸마우라는 일상의 말맛에 안부 인사가 걸렸다. 화면 밖에서 하루를 버티던 사람들이 그 인사에 답했다. 그래, 오늘은 버텨보자. 반드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손비나의 정체성이다.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라는 칭호는 그를 설명하기에 너무 좁다. 어느 장소에 들어가도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더 가깝다. 가요 무대의 화려함에서도, 소극장의 조용함에서도, 교통 프로그램의 냉정함에서도 그는 같은 전략을 쓴다.